날 집에서 내쫓더니 12억까지 훔쳐간 거냐? 훔친 게 아니죠. 사라진 겁니다. 어머니 손에. 다음 날 12억이 통째로 증발했다. 그리고 진짜 복수는 그때부터였다. 정수는 은행 직원 앞에 서 있었다. 70대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목소리로 다그쳤다. 내 계좌 확인 좀 해봐요. 12억이 어디 갔어? 고객님, 어제 오후 2시 37분 전액 출금되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출금한 적 없어. 정순의 손이 떨렸다. 12억. 죽은 남편이 평생 모은 돈. 아들 명의로 해뒀던 그 돈. 그걸 자신이 관리해 왔는데. CCTV 확인해봐요. 내가 언제 왔어? 직원이 조심스럽게 모니터를 확인했다. 잠시 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고객님 출금하신 분은 누구야? 가족으로 확인됩니다. 본인 확인 절차도 정상적으로. 정순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가족. 그 순간 한 사람이 떠올랐다. 서영이? 20년 전 서영은 이 집에 처음 왔다. 정수는 첫날부터 규칙을 정했다. 며느리는 우리 집 규칙을 따라야 해. 알았지? 네, 어머니. 아침 6시 기상. 밥은 7시까지 차려. 청소는 매일. 설거지는 당연히 내 몫이고.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으니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서영은 깨달았다. 이건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였다는 것을. 서영아, 물 좀 가져와. 서영아, 내 옷 좀 챙겨놔. 서영아, 손주들 데리러 가. 하루도 빠짐없이 정순의 호출은 계속됐다. 남편은? 48살의 남편은 언제나 소파에 앉아 TV만 봤다. 여보, 어머니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엄마가 원래 그래. 그냥 맞춰줘. 나도 힘들어. 회사 일도 있고. 엄마 말 들으면 돼. 왜 이렇게 예민해? 남편은 무능하고 편한 것만 찾는 사람이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랬는지도 모른다. 이 집은 내 명의야. 알지? 정수는 늘 그렇게 말했다. 내가 아무리 20년을 살아도 이 집은 내 거야. 내가 원하면 너 당장 내보낼 수 있어. 서영은 참았다. 아이들 때문이었다. 손주들은 내가 키운 거야. 내가 뭘 했어? 서영은 20년 동안 모든 걸 참았다. 새벽 6시 기상, 밤 1열 2시 취침, 하루도 빠짐없이 집안일, 명절엔 20명 넘는 친척 밥. 그러던 어느 날, 서영아, 너 이제 나가. 네. 정순이 차갑게 말했다. 손주들 다 컸잖아. 이제 내가 여기 있을 이유 없어. 어머니 무슨 말씀을. 이 집은 내 거야. 내 아들 명의고 내가 관리하는 집이라고. 내가 무슨 권리로 여기 있어? 서영은 그날 밤 결심했다. 그날 저는 모든 걸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영은 1년 전부터 준비했다. 남편 몰래, 시어머니 몰래, 변호사와 상담하고 서류를 모았다. 그리고 알아냈다. 그 집이 100% 남편 명의가 아니라는 것을, 공동명의 50%가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12억이 들어있던 통장도 마찬가지였다. 남편 단독 명의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공동명의, 서영 50%, 시어머니는 그걸 몰랐죠. 아들 명의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서영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펼쳤다. 그날 저녁, 정수는 거실에서 소리쳤다. 서영아, 당장 나와. 서영이 천천히 나왔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12억. 내 돈 12억 어디 갔어? 어머니 돈이요? 우리 집안 돈이잖아. 내가 가져간 거지. 서영은 차갑게 웃었다.
어머니 손에 있던 그 돈, 제 명의 50%였어요. 그리고 이 집도요. 공동 명의예요. 50%는 제 거예요. 정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거짓말. 이 집은 내 아들 명의야. 공동 명의로 바뀐 지 5년 됐어요. 어머니가 모르셨을 뿐이죠. 이 인연이. 서영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혼 서류예요. 그리고 재산 분할 청구서. 어머니한테도 곧 접근금지 신청서 날아갈 거예요. 뭐라고? 20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 끝이에요. 정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며느리 주제에 감히. 서영은 돌아섰다. 내일부터 이 집 못 들어오세요. 제 집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은행에서 나와 비틀거렸다. 12억. 사라졌다. 아니, 동결됐다. 명예 분쟁 중이라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은행 직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왜? 그년이 서영이가 돈을 다 가져갔어. 뭐? 엄마, 진정해. 무슨 소리야? 12억. 12억이 사라졌다고. 전화 너머로 남편의 한숨이 들렸다. 엄마, 그거 원래 서영이 명의도 들어가 있었어. 뭐라고? 5년 전에 공동 명의로 바꿨어. 서영이가 요구해서. 정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무시했던 며느리가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정수는 은행 로비를 빠져나와 차에 올라탔다. 손이 떨렸다. 12억. 사라졌다. 아니, 누군가 가져갔다. 가족이 출금했다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서영. 그 이름을 누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서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다. 서영아, 너지? 내가 한 짓이지? 뭐가요, 어머니? 12억. 가족이 출금했다는데 너 말고 누가 있어?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서영이 대답했다. 저 아니에요. 하지만 누가 출금했는지는 알고 있어요. 정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 누가 그 돈을 가져간 건데? 어머니가 그토록 믿고 챙겨준 그 사람이요. 설마 말도 안 돼. 정순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이 떠올랐다. 아들. 자신의 아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그때 정순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가능성만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다. 1년 전 서영은 변호사 사무실에 처음 찾아갔다. 이혼 상담 받고 싶어서요. 변호사 이준혁은 서영을 바라봤다. 45세, 20년을 시댁에서 산 여자. 하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재산 분할부터 정리하시죠. 집은 남편 명의로 알고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요. 이준혁은 서류를 꺼냈다. 일단 등기부등본부터 떼보겠습니다. 3일 후 서영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공동명의 50%가 제 거예요? 네. 5년 전에 바뀌었네요. 5년 전? 서영은 기억을 더듬었다. 5년 전 남편이 대출을 받았었다. 집을 담보로. 여보, 서류 좀 써줘. 은행에서 필요하대. 무슨 서류인데? 그냥 확인 서류야. 빨리 써. 서영은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사인했다. 그게 공동명의 변경 서류였다는 걸 몰랐다. 남편분이 의도적으로 숨긴 건 아닐 겁니다. 대출 조건이었을 거예요. 그럼 이 집 절반은 제 거네요? 맞습니다. 서영은 그날 처음으로 웃었다. 20년 만에. 그리고 통장도 확인해 주세요. 통장요?
시어머니가 관리하는 통장이 있어요. 12억 정도 들어있다고 들었어요. 명의가 누구죠? 남편이요. 이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서영 씨, 이 통장도 공동 명의예요. 네. 50% 서영 씨 명의입니다. 서영은 그 자리에서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의 눈물이었다. 시어머니는 이걸 몰랐겠네요. 본인 명의가 아니면 모를 수도 있죠. 그럼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출금할 수 없어요? 명의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서영은 그날 모든 걸 결심했다. 정수는 차 안에서 통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서영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어머니가 그토록 믿고 챙겨준 그 사람. 아들. 자신의 아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엄마를 배신할 리 없어. 절대.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아들아, 너 지금 어디야? 회사요, 엄마. 왜요? 12억 그 돈 말이야. 내가 찾은 거 아니지?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너무 긴 침묵. 아들아? 대답 좀 해봐.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요. 정순의 세계가 무너졌다. 뭐라고? 저 그 돈 좀 썼어요. 얼마? 전부요. 정수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다. 미쳤어. 12억을 어디다 썼어. 투자했는데 다 날렸어요. 투자? 내가 무슨 투자를. 엄마,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전화가 끊어졌다. 정수는 차 안에서 울부짖었다. 서영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한테 연락 왔어요? 네. 아들한테 전화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알았겠네요.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12억은 제가 동결시켰어요. 공동 명의니까 가능했죠. 똑똑하셨네요. 20년 동안 준비했어요. 이날을 위해서. 이준혁은 서류를 꺼냈다. 이제 이혼 절차 진행하시죠. 네. 서영은 서류에 사인했다.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접근금지 신청할 거예요. 이유는 20년 동안의 기록 다 있어요. 폭언, 학대, 인격 모독. 증거 있으세요? 서영은 핸드폰을 꺼냈다. 녹음 파일 200개, 문자 500통, 증인 3명. 이준혁은 감탄했다. 정말 철저하시네요. 준비 안 하면 당하죠. 이 세상에서. 정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열쇠가 안 맞았다. 뭐야? 그녀는 다시 시도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어머니, 오늘부터 출입 금지입니다. 이 집은 제 명의 50%니까요. 서영. 정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순간 모든 진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쥐고 있었다. 아들. 자신이 평생 믿었던 아들. 그가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말이 없었다. 숨소리만 들렸다. 왜 말이 없냐 너지? 12억 가져간 거 너 맞지? 긴 침묵 끝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차갑고 낯선 목소리. 돈? 그건 내 몫이야. 어머니가 쫓아낸 며느리 그 여자한테 갈 돈이 아니었지. 정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너 내가 그 돈을? 집도 통장도 원래 내 이름이야. 어머니는 단지 내가 허락해서 살았을 뿐. 하지만 그 돈은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긴
아들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변했다. 유언장을 끝까지 안 읽어보셨죠? 그게 어머니가 몰랐던 진실입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그 순간 정수는 이해했다. 서영이 자신을 내쫓았을 때 그 눈이 왜 그렇게 차가웠는지. 3일 전, 서영과 정수는 거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정순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영아, 너 이제 나가. 네. 손주들 다 컸잖아. 대학도 갔고. 이제 내가 여기 있을 이유 없어. 서영은 차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은 내 거야. 내 아들 명의고 내가 관리하는 집이라고. 공동 명의예요. 정순이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공동 명의? 누가 그런 소리 했어? 서영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등기부등본. 여기 나와 있어요. 50%는 제 명의예요. 정순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5년 전에 바뀌었어요. 어머니가 모르셨을 뿐이죠. 거짓말. 그럴 리 없어. 은행 통장도 마찬가지예요. 서영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12억 들어있는 그 통장. 공동 명의예요. 50%는 제 거예요. 정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2년이 감히 내 앞에서. 어머니가 지난 20년 동안 저한테 한 말 다 녹음했어요. 뭐? 폭언 200건, 인격 모독 150건, 증인도 3명 있어요. 정순의 손이 떨렸다. 내가 감히. 며느리 주제에 감히 맞죠? 그 말도 100번 넘게 들었어요. 서영은 일어섰다. 오늘부터 이 집 못 들어오세요. 뭐라고? 제 집이니까요. 50%는 제 거예요. 정수는 서영의 팔을 붙잡았다. 내가 감히 나를 내쫓아. 서영은 차갑게 정순의 손을 뿌리쳤다. 20년 동안 저를 하녀처럼 부렸잖아요. 이제 끝이에요. 너 이러다 후회할 줄 알아. 후회는 어머니가 하실 거예요. 서영은 현관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돌아서서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어머니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 한 명씩 어머니를 떠날 겁니다. 정수는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했다. 아들아, 서영이가 미쳤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날 집에서 쫓아냈어. 그 여자가.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그 집 공동 명의예요. 뭐? 5년 전에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바뀌었어요. 너 그걸 알고 있었어? 네. 왜 말 안 했어? 말해도 소용없었을 것 같아서요. 정수는 소리쳤다. 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내 엄마야. 엄마, 서영이랑 이혼하려고요. 뭐? 저도 지쳤어요. 엄마랑 서영이 싸우는 거 보는 것도. 아들아, 너마저. 전화가 끊어졌다. 정수는 그날 밤 혼자 울었다. 다음 날, 정수는 집 앞에 서 있었다. 열쇠가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어머니, 출입 금지입니다. 서영. 정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며느리 주제에.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날 오후, 정수는 은행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12억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한 직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들었다. 차갑고 낯선 배신의 목소리를. 유언장을 끝까지 안 읽어보셨죠? 정수는 집으로 달려갔다. 서랍을 뒤졌다. 죽은 남편의 유언장. 그녀는 첫 페이지만 읽고 덮어뒀었다. 재산은 아들에게. 그것만으로 충분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두 번째 페이지를 펼쳤을 때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단 며느리 서영이 함께 있을 경우에 한함.
서영이 없다면 재산은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 정순의 손에서 유언장이 떨어졌다. 서영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유언장 내용, 시어머니가 알았을까요? 아마 오늘쯤 알았을 겁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지켜주려고 했던 거군요. 현명하신 분이셨나 봅니다. 서영은 창밖을 바라봤다. 20년이 걸렸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수는 유언장을 들고 아들에게 전화했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엄마가 서영이를 쫓아내면 재산 다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너 이걸 알고 있었어? 네. 왜 말 안 했어? 말해도 엄마는 안 들으셨을 거예요. 정수는 울부짖었다. 너마저 날 배신하냐? 엄마, 전 엄마 편이었어요. 평생. 하지만 이젠 지쳤어요. 전화가 끊어졌다. 정수는 뒤늦게 깨달았다. 문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평생 자기 편이라고 믿었던 아들이었다. 정수는 유언장을 바닥에 던졌다. 손이 떨렸다.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감정이 없었다. 내 아버지가 남긴 돈은 내 가족 지키라고 남긴 거야. 내가 이렇게 만들려고 준 거 아니야. 가족? 우리 가족은 이미 끝났어. 엄마가 서영을 쫓아낸 순간부터 정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말문이 막혔다. 엄마가 서영이를 무시하고 내쫓으려 했잖아. 아들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다. 분노였다. 아니, 서영은 엄마 병원비 대주고 매달 생활비 내줬어. 엄마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 정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내가 오해한 거야? 오해가 아니라 엄마는 감사할 줄 몰랐던 사람이었어. 전화가 끊어졌다. 정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서영을 괴롭힌 건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현실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서영은 핸드폰 알림을 확인했다. 오은행 고객님의 계좌에서 12억 원 출금 시도가 감지되었습니다. 서영은 미소를 지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녀는 즉시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출금 차단 신청합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공동명의 계좌인데 제 동의 없이 출금 시도가 있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 후 직원이 다시 말했다. 고객님, 출금 차단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시작이에요, 어머니. 같은 시각, 정수는 은행 앞에 서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쥐고 12억. 그 돈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출금 부탁합니다. 은행 직원이 통장을 확인했다. 그리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고객님, 이 계좌 출금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공동 명의자의 요청으로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정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서영이 그년이 고객님, 큰 소리는 12억? 내 돈이 12억인데 왜 못 찾아? 명의자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영아, 제발. 왜 그러세요, 어머니? 서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 돈은 내 시아버지가 남긴 거야. 나한테도 권리가 있어. 유언장 읽어보셨죠? 읽었어. 그럼 아시잖아요. 제가 없으면 그 돈 자선단체로 가요. 서영아, 제발 나갈 곳이 없어. 서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20년 동안 저한테 갈 곳 없게 만들려고 했잖아요. 내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화가 끊어졌다. 정수는 아들의 집으로 찾아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아들이 문을 열었다. 엄마. 아들아, 제발 나 좀 살려줘. 엄마, 들어오세요. 정수는 아들의 집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집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이사 준비 중이에요. 이사? 어디로? 서영이랑 다시 시작하려고요. 정순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엄마 때문에 서영이랑 헤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누가 진짜 가족인지. 아들아, 나는? 엄마는 엄마대로 사세요. 어디서? 아들은 봉투를 하나 꺼냈다. 여기 500만 원 있어요. 당분간 쓰세요. 500만 원. 12억이 있는데. 그건 서영이 돈이에요. 엄마 돈 아니에요. 정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서영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가 연락 왔나요? 계속 오고 있어요. 무시하세요. 네.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다. 다음 단계는 접근금지 명령이에요. 언제 신청할 수 있죠?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서영은 서류에 사인했다. 20년 동안의 기록 다 제출할게요. 충분합니다. 서영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녹음 파일 200개, 문자 500통, 사진 100장. 변호사는 감탄했다. 정말 치밀하시네요. 준비 안 하면 당하죠. 그날 밤 정수는 작은 원룸에 앉아 있었다. 500만 원으로 겨우 월세를 냈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정순 씨 맞으시죠? 법원입니다. 법원? 며느리분께서 접근금지 신청을 하셨습니다. 정순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다. 서영은 집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한 밤이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접근금지 명령 승인됐습니다. 법원. 서영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진짜 끝이에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서영은 그 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복수는 미움이 아니라 준비예요. 하지만 정순이 몰랐던 게 있었다. 서영은 이미 모든 걸 준비해두고 있었다. 서영의 방. 그녀는 서랍을 열었다. 두꺼운 파일 3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차별을 참아내던 20년 동안 나는 기록을 멈추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한 행동, 모욕, 욕설, 협박, 그 모든 걸 증거로 남겼다. 서영은 첫 번째 파일을 펼쳤다. 2005년 3월 15일. 결혼 후 첫 명절. 며느리 주제에 시댁 음식도 못해? 내 엄마는 뭘 가르친 거야? 녹음 파일이 함께 붙어 있었다. 날짜, 시간, 장소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할 때 당신 뒤에서 난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죠. 서영은 두 번째 파일을 열었다. 사진 증거들. 팔의 남멍. 2012년 8월 3일. 시어머니가 그릇을 던졌을 때. 세 번째 파일. 은행 거래 내역. 서영이 시어머니에게 송금한 기록. 매달 50만 원씩 10년 동안 총 6천만 원. 병원비, 생활비, 용돈 다 제가 댔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서영은 20년 전을 떠올렸다. 그녀는 변호사였다. 재산범죄 전문 로펌에서 일했다. 하지만 결혼 후 3년 만에 그만뒀다. 시어머니의 압박 때문이었다. 며느리가 밤늦게까지 일하면 어떡해? 시댁 일은 누가 해? 어머니, 저도 제 일이 있어요. 일? 내 일은 이 집 지키는 거야. 서영은 결국 사직서를 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은 버리지 않았다. 정수는 몰랐다. 서영이 얼마나 정확한 사람인지. 3년 전 서영은 옛 동료를 만났다. 서영아,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살아. 시댁은?
서영은 잠시 침묵했다. 힘들어. 동료는 서영의 손을 잡았다. 증거 모아. 지금부터라도. 증거? 너 변호사였잖아. 알면서 왜 당하고만 있어? 그날부터 서영은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다. 날짜, 시간, 내용, 녹음, 사진, 문자. 3년 동안 하나도 빠짐없이 서영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이준혁 앞에 3개의 파일을 펼쳐놓았다. 모든 증거는 충분합니다. 재산 은닉 시도, 강제퇴거 시도, 모욕, 협박 소송 들어가면 이기는 건 당신입니다. 서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소송은 안 해요.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이준혁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목적이? 서영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깨달음이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알게 하는 것. 그게 제 복수예요. 하지만 이 정도 증거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요. 서영은 창밖을 바라봤다. 시어머니가 스스로 깨닫게 만들고 싶어요. 제가 얼마나 참았는지, 제가 얼마나 베풀었는지. 이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네요.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준비한 거예요. 그날 밤, 서영은 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조용한 밤. 핸드폰이 울렸다. 정순이었다. 서영은 받지 않았다. 1번, 2번, 3번. 계속 울렸다. 5번째에 서영은 전화를 받았다. 왜 그러세요? 서영아, 제발 그 돈 좀. 어머니, 그 돈은 제 돈이에요. 하지만 20년 동안 어머니한테 6천만 원 드렸어요. 병원비, 생활비, 용돈. 정수는 말이 없었다. 저 그거 다 기록했어요. 날짜, 금액, 사유까지. 서영아,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다. 정수는 원룸에 앉아 울고 있었다. 모든 게 무너졌다. 집도, 돈도, 아들도. 그녀는 서랍을 열었다. 옛날 사진이 나왔다. 서영의 결혼식 사진. 그때는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내가 뭘 한 거지. 정수는 그 사진을 보며 울었다. 서영은 파일을 정리하며 생각했다. 복수는 미움이 아니에요. 정의예요.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목표 시어머니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기. 서영은 그 문장에 체크 표시를 했다. 하지만 서영은 몰랐다. 정순이 아직 한 가지 카드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서영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낯선 번호였다. 서영 씨, 저는 정순 씨의 변호사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서영은 문자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시어머니가 변호사를? 정수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너무 부족합니다. 오히려 서영 씨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럼 방법이 없나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뭔데요? 합의요. 서영 씨와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다. 대화? 그게 통할까? 서영은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한테 연락 왔어요. 만나시겠어요? 아니요. 만날 이유 없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제가 다 준비했으니까. 서영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하지만 서영의 계획에는 한 가지 변수가 있었다. 그 변수는 정순도 서영도 예상하지 못했다. 서영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또 다른 파일을 꺼냈다.
빨간색 표지, 긴급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준혁이 파일을 받아들고 펼쳤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진짜예요? 네. 3개월 전에 발견했어요. 파일 안에는 대출 서류가 들어 있었다. 6억 원. 정순 명의. 담보는 서영과 남편의 집. 시어머니가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동의 없이요? 네. 서류를 위조했어요. 이준혁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또 다른 증거가 있었다. 세금 체납 고지서. 3년치. 총 8천만 원. 이것도 시어머니가? 아니요. 남편이요. 서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남편은 3년 동안 세금을 안 냈어요. 그리고 그 빚을 제 명의로 돌리려고 했죠. 어떻게 알았어요?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왔어요. 제 명의로. 서영은 다음 서류를 꺼냈다. 도박 빚도 있어요. 도박? 네. 남편이 2년 동안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5천만 원을 날렸어요. 이준혁은 숨을 들이켰다. 이건 형사 고소감입니다. 서영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알아요. 그래서 준비했죠. 3개월 전 서영은 우연히 정순의 방에서 서류를 발견했다. 대출 확인서 6억 원. 담보 서울 강남구 5호 아파트. 우리 집? 서영은 그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은행에 전화했다. 제 명의로 된 대출이 있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직원이 다시 말했다. 고객님, 담보대출이 하나 있습니다. 6억 원이요. 제가 신청한 적 없는데요. 공동 명의자 신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신청했죠? 정순 씨로 되어 있습니다. 서영은 그날 모든 걸 알았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파멸시키려고 했다는 것을. 서영은 남편에게도 물었다. 여보, 세금 체납 고지서 왜 내 이름으로 왔어? 남편은 당황했다. 그게 실수인 것 같아. 실수? 3년치가? 엄마가 처리해 줄 거야. 엄마가? 내 빚을 왜 엄마가 처리해? 남편은 말을 못했다. 서영은 그날 밤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다. 도박 사이트 알림. 5천만 원 손실. 여보 당신. 서영은 모든 걸 스크린샷으로 남겼다. 변호사 사무실. 이준혁이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이 정도면 사기, 문서 위조, 횡령 전부 성립합니다. 고소할 수 있죠? 당연합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서영은 잠시 생각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소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건 불효녀라고 하겠죠. 이준혁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어요. 진실이 중요하니까. 서영은 서류에 사인했다. 고소장 접수해 주세요. 정수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6억 대출 본인이 받으신 거 맞습니까? 네, 맞아요. 담보로 잡힌 집 본인 소유입니까? 아니요, 며느리랑 공동 명의예요. 그럼 며느리 동의는 받으셨습니까? 정수는 고개를 숙였다. 아니요. 서류 위조 인정하십니까? 네. 경찰은 서류를 작성했다. 사기, 문서 위조 혐의로 입건하겠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남편도 조사를 받았다. 세금 체납 3년치 인정하십니까? 네. 도박 빚 5천만 원도요? 네. 부인 명의로 빚을 돌리려고 한 사실 있습니까?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그러라고 했어요. 본인 의지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경찰은 한숨을 쉬었다.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하겠습니다. 서영은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70대 시어머니, 며느리 명의로 6억 대출 사기.
남편도 공모세금 체납빚 떠넘겨. 서영은 TV를 껐다. 핸드폰이 울렸다. 이준혁이었다. 서영 씨, 시어머니랑 남편 모두 입건됐어요. 알아요. 뉴스 봤어요. 기분이 어때요? 서영은 잠시 침묵했다. 후련하지 않아요. 왜요? 가족을 고소했으니까요. 이준혁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그렇겠죠. 전화를 끊고 서영은 창밖을 바라봤다. 20년. 참고 견뎠던 20년. 이제 끝이었다. 정수는 원룸에 앉아 울고 있었다. 내가 뭘 한 거야? 그녀는 서영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다. 서영아, 제발. 왜 그러세요? 나 용서해줘. 서영은 차갑게 대답했다. 용서는 신께 빌으세요. 저는 법에 맡겼으니까. 전화가 끊어졌다. 서영은 변호사에게 물었다. 시어머니랑 남편 처벌 얼마나 받을까요? 시어머니는 집행유예 가능성 높고 남편은 실형 나올 수도 있어요. 실형? 도박, 세금 체납, 사기 방조 합치면 최소 2년입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혼은요?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서영은 서류를 꺼냈다. 이혼 신청서예요. 오늘 제출할게요. 그날 밤 서영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내가 나를 내쫓았으니 내 인생을 박살 내려고 했어. 정순의 말이 떠올랐다. 내가 먼저 당할 뻔했지만 이번엔 내가 막았다. 서영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남편까지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서영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 통의 서류 봉투를 받았다. 이준혁이 건넨 것이었다. 이게 뭐예요? 통화 기록이요. 법원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서영은 봉투를 뜯었다. A4 용지 10장. 3개월치 통화 내역. 남편과 정순. 하루에 5통씩. 매일. 서영의 손이 떨렸다. 내용도 있나요? 녹취록은 여기 있습니다. 이준혁이 또 다른 파일을 건넸다. 서영은 첫 페이지를 펼쳤다. 2024년 9월 15일 오후 2시 32분. 정순 아들아, 서영이 그년 자격증 빼앗을 방법 없을까? 남편 엄마, 그건 좀. 정순 왜? 그년이 변호사 자격증 있으면 나중에 우리한테 불리해. 남편 알겠어요. 방법 찾아볼게요. 서영은 숨이 막혔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2024년 10월 3일 오전 11시 17분. 남편 엄마, 진명이 어떻게 해요? 정순 공동 명의로 받고 나중에 서영이 쫓겨나면 우리가 다 가져야지. 남편 근데 서영이가 알면 정순 모르게 하면 되잖아. 너 서류 처리 잘하잖아. 남편 알겠어요.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분노가 아니었다. 배신감이었다. 2024년 11월 1일 오후 4시 55분. 정순 12억. 우리 둘이서 나눠 가지자. 남편 엄마, 그건 서영이 명의도 들어가 있어요. 정순 그러니까 빨리 빼야지. 그년 쫓아내기 전에. 남편 어떡해요? 정순 내가 출금할게. 너는 서영이 정신없게 만들어. 남편 알겠어요. 서영은 파일을 덮었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이게 진짜예요? 이준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법원에서 확인한 정식 녹취록입니다. 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영은 남편을 만났다. 카페에서 그는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왜 부른 거야? 서영은 녹취록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게 뭐야? 남편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3개월 동안 시어머니랑 나눈 대화야. 다 여기 있어. 남편은 말이 없었다. 12억 나눠 가지자고, 내 자격증 빼앗자고, 진명에 바꾸자고. 서영아, 당신 정말 그럴 생각이었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뭐, 테스트였어. 내가 우리 가족이 될 자격이 있는지. 서영은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테스트? 이게 가족이라면서 내 인생을 팔아? 서영아, 진정해. 진정하라고. 20년 동안 날 속인 게 테스트였다고. 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 사기방조로 입건됐어. 알고 있지? 알아. 그럼 이혼 서류도 알고 있겠네.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이혼? 오늘 법원에 제출했어. 서영아, 제발. 끝이야. 우리. 서영은 카페를 나갔다. 정수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며느리 명의로 대출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게 생활비가 필요해서. 6억이 생활비입니까? 정수는 말이 없었다. 아들과 공모한 사실 인정합니까? 네. 경찰은 서류를 작성했다. 사기, 문서 횡령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하겠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피해자에게 말씀하세요. 서영은 법원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고소장이 들려 있었다. 정순 70세 사기, 문서 횡령. 김성호 48세 사기 방조, 세금 포탈. 서영은 고소장을 접수 창구에 제출했다. 접수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은 법원을 나섰다. 햇살이 눈부셨다. 며칠 후 정순과 남편은 법정에 섰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정순,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정순은 고개를 숙였다. 피고인 김성호, 사기 방조 및 세금 포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재판장님, 제발 조용히 하십시오. 서영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감정이 없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판사가 마지막 말을 했다. 피해자 서영 씨에게 연대하여 총 12억 원을 배상하라. 서영은 눈을 감았다. 20년. 드디어 끝났다. 법정을 나서는 서영에게 정순이 다가왔다. 서영아, 제발 용서해줘. 서영은 차갑게 정순을 바라봤다. 20년 동안 저한테 한 말 기억하세요? 며느리 주제에 감히 라고 하셨죠. 정순은 고개를 숙였다. 이제 말할게요. 시어머니 주제에 감히 제 인생을 망치려고 하셨냐고. 서영은 돌아섰다.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서영은 법원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다. 복수는 미움이 아니라 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그날 저는 마지막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사 이준혁이 뒤에서 불렀다. 서영 씨. 서영이 돌아봤다. 접근 금지 명령도 승인됐어요. 100m 이내 접근 금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은 미소를 지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법정 판결 후 일주일. 서영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이준혁이 서류 뭉치를 꺼냈다. 서영 씨,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뭔가요? 재산 분할이요. 서영은 미소를 지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서영은 가방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다. 파란색 표지, 재산 분리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뭡니까? 1년 전에 작성한 거예요. 이준혁은 파일을 펼쳤다. 눈이 커졌다. 이건 집, 통장, 보험,
부동산 전부 제 명의로 이전했어요. 1년 전에요? 네. 남편 몰래요. 1년 전. 서영은 공증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부부 재산 분리 계약서 작성하시는 거죠? 네. 남편분은 동의하셨나요? 네. 서명 받았어요. 서영은 서류를 꺼냈다. 남편의 서명이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그게 무슨 서류인지 몰랐다. 여보, 은행 서류 좀 써줘. 또? 응. 빨리 써. 남편은 아무 생각 없이 사인했다. 그게 재산 분리 계약서였다는 걸 몰랐다. 공증인이 서류를 확인했다. 이 계약서가 효력 발생하면 모든 재산이 부인분 단독 명의가 됩니다. 알고 있어요. 남편분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준비했으니까. 서영은 그날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했다. 집, 통장, 보험, 부동산, 전부, 현재. 이준혁이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이게 법적으로 유효하면 12억 전액 제 거예요. 집도요? 100% 제 명의예요. 이준혁은 감탄했다. 정말 완벽하게 준비하셨네요. 20년 동안 당하기만 할 순 없었죠. 정수는 원룸에 앉아 있었다. 법원에서 우편물이 도착했다. 재산명의 확인 통지서. 정수는 서류를 펼쳤다. 손이 떨렸다. 서울 강남구 5호 아파트 소유자 서영. 5호은행 계좌 12억 명의인 서영. 5호생명보험 수익자 서영. 모든 것이 서영 명의였다. 정수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이럴 수가. 남편도 같은 우편물을 받았다. 교도소에서 그는 서류를 보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다 없어졌어. 교도관이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집돈 전부 아내 명의로 넘어갔어요. 재산 분리 계약하셨나 봐요. 제가 언제? 남편은 1년 전을 떠올렸다. 여보, 은행 서류 좀 써줘. 그때 사인한 서류. 그게 재산 분리 계약서였다. 남편은 머리를 쥐어뜯었다. 서영은 법원에 다시 섰다. 마지막 판결을 듣기 위해 판사가 말했다. 재산 분할 청구권, 원고 서영의 승소로 판결합니다. 12억 전액 원고 소유로 인정합니다. 부동산 또한 원고 단독 명의로 확정합니다. 서영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판결 후 정순이 법정 밖에서 서영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영이 나오자 정순이 다가왔다. 서영아. 서영은 멈춰섰다. 정순이 무릎을 꿇었다. 제발 용서해줘. 나갈 곳이 없어. 서영은 차갑게 정순을 내려다봤다. 어머니, 남편 저를 무너뜨리려 했죠. 서영아.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당신들이 꾸민 함정이 결국 당신들을 무너뜨렸어요. 정수는 울부짖었다. 제발. 서영은 돌아섰다.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접근금지 명령 어기면 구속돼요. 서영은 새 집으로 이사했다. 강남의 넓은 아파트. 모든 게 자신의 것이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20년. 드디어 끝났다. 핸드폰이 울렸다. 이준혁이었다. 서영 씨, 국세청에서 연락 왔어요. 뭐래요? 남편 세금 체납건 전액 남편 책임으로 확정됐대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시어머니 명의도용건도 기소됐어요. 얼마나 받을까요? 최소 징역 2년은 나올 겁니다. 서영은 눈을 감았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6개월 후 서영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법률 상담센터,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곳이었다. 첫 상담자가 들어왔다. 40대 여성,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다. 저 남편한테 맞았어요.
서영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증거가 없어요. 증거는 지금부터 만들면 돼요. 서영은 노트를 꺼냈다. 날짜, 시간, 내용. 전부 기록하세요.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하세요. 여성이 물었다. 정말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서영은 미소를 지었다. 저도 이겼어요. 20년 걸렸지만 그날 밤 서영은 일기를 썼다. 사라진 12억은 복수가 아니라 정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복수는 서류와 증거로 하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미움이 아니라 준비로. 서영은 일기를 덮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밝고 환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서영은 평화로웠다. 1년 후 정수는 요양원에 있었다. 아들은 교도소, 재산은 전부 사라졌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서영은 법률센터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하기만 하지 마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법을 공부하세요. 그리고 싸우세요. 정의는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서영은 미소를 지었다. 저는 20년 걸렸지만 여러분은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복수는 미움이 아니라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언제나 이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 이야기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